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의미이죠. 하루하루 달력을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의 빠르기를 몸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은 백과사전에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거나 혹은 길이와 질량과 같이 다른 물리량을 정하는 기본 단위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시간을 소중하게 대하기에는 그 실체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시간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간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란 본래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이 사물의 변화를 보고 우리 인류가 정의한 것이죠. 본래 시간은 천체의 움직임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블랙홀처럼 왜곡된 데다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죠.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빛의 시간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느릴 수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상태에서 몇 시 몇 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죠.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라는 장치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 이전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자연의 주기나 낮과 밤의 길이를 관찰하며 계절 변화 패턴을 이용해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보름달일 때를 기준으로 정오에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자정은 달이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시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시분초라는 개념보다는 연월일이라는 개념이 먼저 존재하였죠. 하지만 시분초가 없던 시절에도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태양과 달의 위치를 그려내는 것을 넘어 태양의 그림자가 그리는 곡선을 점점 더 정밀하게 등분하면서부터 시분초를 파악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을 연구했고 시계라는 장치를 활용해 시간을 보고 있죠. 지금이 몇 시냐는 질문에 우리는 태양이나 달을 보지 않아도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잠시 멈춰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예외 없이 흐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들고 있죠.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만든 시간은 24시간이라는 체계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느끼는 것과 동물이 느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통 초당 25에서 30프레임으로 보는 반면 비둘기의 시선은 빠르게 움직이는 곤충을 추적하기 위해 초당 100프레임이 넘는 속도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닷가에서 잰 시간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확인한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 또한 시간의 수수께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입체적 차원인 3차원은 평평한 평면에서 위와 아래 그리고 고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 시간이라는 1차원을 더한 것을 시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공간을 4차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점선면, 부피 사이의 관계 및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죠. 기하학은 해당 시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로 시간을 해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기하학의 영향을 받아 관측자에 따른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주를 4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7세기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제시한 상대성 원리가 있었습니다. 배 위에 한 선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배 위에 있던 공을 선원이 골프채로 쳐서 바다에 빠뜨렸고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해안선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골프공의 속도는 선원이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해안선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공은 배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고 선원의 시점에서는 공을 치는 만큼 빨리 멀어졌다고 인식하겠죠. 움직이는 열차를 예로 들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밖에서 움직이는 열차를 바라보는 사람은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성 원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로 그것이 정지된 상태인지 아니면 운동 상태인지를 판별했죠. 상대성 원리가 틀이 되어 탄생한 상대성 이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빛과 비슷한 속력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거대한 블랙홀의 궤도를 선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다르게 흐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시간의 가변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가 결합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에너지를 가진 입자로 보고 특수 상대성이론을 제시하였죠. 이것은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광속불변의 원리와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상대성 원리, 이 두 가설을 전제로 도입한 이론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는 정지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는 것이죠. 일례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는 지구 시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설명하였죠. 중력의 차가 시간의 흐름을 바꾼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죠. 시공간의 변형은 질량 때문으로 행성과 별과 같은 대규모 질량이 시공간을 구부러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 같은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시공간의 곡률이 발생하고 태양 주변을 지나는 빛은 휘어진 시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은 오히려 정적인 것이 아닌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 역동적인 것으로 별은 원래 있는 정확한 위치보다 살짝 벗어난 곳에 있는 것처럼 관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GPS 위성 시스템 또한 이 같은 시간 팽창을 이해해야 합니다. GPS 위성은 지상에서 약 2만 킬로미터 높이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GPS 위성의 시간은 지표면보다 하루에 45.5 마이크로초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궤도를 도는 속도가 시속 14,000km로 엄청난 속도라서 하루에 약 7.2 마이크로초가 느려져 GPS 위성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를까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간 속에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는 절대 뒤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 말하며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하지 못하는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물질 두 가지를 넣고 흔들면 그것이 섞이기만 할 뿐 다시 흔든다고 해서 원래 처음 놓였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쏟아버린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주의 물질계가 정돈된 상태에서 어수선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방향인 것인 거죠. 우리의 뇌는 연속된 이미지들의 전환으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합니다. 여러 장면이 덧대어져서 완성되는 영화는 장면의 구성으로 시간이라는 특성이 나타나죠. 지금이라는 건 나의 지금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도 수많은 지금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떠있는 우주선 A라면 우리와 같은 지금을 갖게 되고 로켓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우주선 B라면 우리와는 다른 지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선 B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향해 30km/s의 속도로 다가오는 우주선 C가 있다면 역시 또 다른 지금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꼬집어 시간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주의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현대학 방정식인 것이죠. 각자 다른 위치의 우주선에서는 각자 다른 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 미래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구주론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는 불로구주 안에서 모두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모두 똑같이 실제하는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모든 것이 블록의 변화와 연결망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미 여러 알갱이로 나뉘어 존재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모두 우주의 일부분만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실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려면 일단 탄생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순서로 보면 죽음 이후에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순간이 지금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 세상은 미래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거이거나 현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지금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의 실존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명하는 우주의 기원은 빅뱅 이론과 시간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시간과 공간이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시간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대 문명의 해시계나 물시계부터 발전된 시간 측정 도구는 원자시계의 발명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결과 인류는 3천억 년에 딱 1초 오차가 나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스트론튬 원자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에도 원자시계를 이용해 상대성 이론을 확인한 바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스트론튬 원자시계로 상대성 이론이 제시한 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각 이론상으로 모순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몇 가지 이론들이 시간의 실존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변화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우선순위와 세계관에 따라 달라져 왔죠. 이것이 바로 우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신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시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후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풍성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